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드디어 그 7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7장은 차원과 그러니까 스트럭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은 좀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게 이제 그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7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좌절 금지 이게 이제 정말 힘들지가 그렇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아주 직관적으로 엄밀하지는 않더라도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뭐 잘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제 집이라고 칩시다. 이제 이렇게 집이라고 칩시다. 이제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를 하냐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죠? 기둥을 이렇게 네 개를 세우면 이제 기둥을 세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요?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옆으로 이제 이렇게 그 뭐 벽도 이렇게 만들고 벽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지붕도 이렇게 얹고 뭐 문도 뭐 창문도 열고 문도 만들고 뭐 굴뚝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지을 때 이 기둥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요. 기둥들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봐요. 이제 기둥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서로 누가 누구한테 기대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어떤 기둥이 있어서 이 기둥이 이 기둥한테 이렇게 뭐 무게를 이제 이렇게 얹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서로 어때요? 서로 독립적으로 서 있죠. 그죠? 독립적으로 서 있죠. 그 다음에 기둥은 독립적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기둥으로 인해서 집이 어떻게 돼요? 일단 기둥을 세우면 여기에 벽을 이렇게 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뭐 그 벽을 만든 다음에 뭐 천장을 만들고 이러면서 뭘 만들어요?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확장되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확장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둥이 하나라도 모질라면 어때요? 하나라도 모질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네모난 집을 짓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자라면 안 돼요. 모자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둥이 뭐 인테리어 차원에서 기둥을 좀 더 했다고 쳐봐요. 기둥을 여기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기둥이 더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그지? 그런데 더 있는 기둥은 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센셜한 기둥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없어져도 되는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있을 수는 기둥이 더 있을 수는 있으나 필요는 없다.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7장의 제목은 Dimension and Structure잖아요. 그러니까 차원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7장부터는 뭐에 크게 관심이 있냐면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 마치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한 번만 딱 다시 보죠. 집을 짓는데 기둥은 서로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은 자기 힘으로 서 있어야 되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독립적으로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벽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기둥이 있어야 집이 이렇게 생성돼요. 스팬돼요. 집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둥이라는 것은 모자라면 안 돼요.
이게 한 개라도 모자라면 그 집이 서 있지 못해요. 그러나 기둥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다만 필요 없을 뿐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을 짓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걔의 이름은요, 베이시스예요. 자, 베이시스가 뭔지 우리 조금 정의를 하는데요. 베이시스가 뭐냐면 RN이라는 홀 스페이스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대 차원은 3차원이잖아요. 그죠? RN에 있는 홀 스페이스가 있는데 RN이라는 홀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RN이라는 홀 스페이스에 있는 서브 스페이스는 뭐뭐가 있어요. 일단 원점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RN 자기 자신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런 애들이 서브스페이스겠죠. 그죠? 그래서 RN에 있는 어떤 그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 서브스페이스가 존재를 할 건데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 벡터 셋이 있어요. 그 벡터 셋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다는 건 1차 독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 V 자체를 그 서브스페이스 자체를 생성해요. 스팬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벡터 셋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베이시스는 있잖아. 베이스의 복수형이겠지.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웃겨요. 자,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건 베이스의 복수형이니까 사실은 기둥으로 치면 기둥 한 개 한 개가 베이스야. 그지? 근데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는 이런 기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셋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부르기를 베이시스라고 부르겠죠. 이런 셋을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어떤 그 벡터들의 집합이 RN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 그러니까 RN에는 어떤 그 서브스페이스 V라는 게 있어요. RN에는 서브스페이스 V라는 게 있는데 이 V 안에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그 벡터들의 집합이 어떤 특징을 만족을 시키냐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그 V라는 서브스페이스 자체를 확장시켜요. 마치 기둥과 같은 역할이죠. 자, 이러면 우리는 이런 그 벡터셋 벡터셋을 V의 벡터셋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에 이제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베이시스를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가 만약에 RN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를 해요. 이 원점이 지나는 직선이 존재를 하면 그 직선 위에 0이 아닌 아무 벡터는 다 이제 한 개니까 스스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그 직선을 스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직선 위에 있는 0이 아닌 어떠한 벡터라도 전부 베이시스를 이뤄요. 이 뜻은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의 한 직선은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의 직선 안에 있는 어떤 많은 벡터들이 존재를 할 텐데 걔네들은 또 하나의 직선을 이루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RN에 V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RN에 V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서브스페이스가 평면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로 독립인 두 개의 벡터 서로 독립인 두 개의 벡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의 스칼라 배수가 아니고 스칼라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독립인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은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스칼라 배수가 아닌 즉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0이 아닌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그 벡터가 존재를 할 때 평면 스칼라 배수가 아닌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존재를 할 때 그 벡터는 이 V라는 평면에 베이시스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뭘 정의를 할 때 전체적인 것에서 다 정의가 돼도 아이솔레이트하게 뭐 예를 들어 분모를 0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제로 근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싱크대에 물 빠져나가는 구멍 같은 그런 그 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라던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솔레이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언급해 준다 그랬죠. 자, 만약에 우리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R3에는 서브스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원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 그 다음에 R3 자기 자신 이렇게가 서브스페이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원점이라는 서브스페이스, 즉 제로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따로 옛날에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로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따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로 서브스페이스도 당연히 Rn의 서브스페이스지만 이 제로 서브스페이스 안에는 벡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되려면은 어떤 벡터셋이 존재를 해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해야 되는데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그 안에서 벡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어떠한 베이시스도 가지지 않는 유일한 서브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저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책의 설명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뭐 예를 들어 이 제로 서브스페이스를 또 공집합 이 공집합을 공집합을 정의를 해서 공집합이라는 것을 뭐 서브스페이스로 갖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책 안톤과 부시비가 쓴 우리 책에서는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기저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원래 이런 걸 알아요. 뭐를 아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R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R1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직선이란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 R1에 예를 들어 뭐 원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벡터 중에서 기준이 되는 애는 0,1이네. 그래서 예를 들어 1차원에 사는 개미가 우리 집의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 집은 원점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2칸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2칸이라는 것의 기준은 0,1 즉 0,1이 아니죠. 설명을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새벽에 설명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딴 생각했나봐요. 자, R1에 사는 개미가 있어요. R1에 사는 개미는 원점이 있으면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원점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2칸을 갔다는 둥, 음의 방향으로 1칸을 갔다는 둥, 양의 방향으로 100칸을 갔다는 둥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2에 사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이제 그 2차원 평면에서 사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2차원 평면에서 사는 개미는 우리 집 x, y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집은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x번 오고 뭐 a, b라고 합시다. x축으로 a번 오고 그 다음에 A칸 오고 그 다음에 Y축으로 B칸 올라오면 우리 집 A, B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원점으로부터 A칸 같다는 뜻은 1,0을 기준으로 이거를 A번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1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B만큼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3 한번 해보죠. R3밖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 R3에 있는 A, B, C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1, 0,0, 그 다음에 0,1,0, 그 다음에 0,0,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R3에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이 1,0은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E1 그 다음에 이 0,1은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E2 이렇게 부르는데 1,0하고 0,1이 하는 똑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여기서는 1,0,0,0, 0,1,0, 0,1들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부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를 E1, 얘를 E2, 얘를 E3 이렇게 불러서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R1에서도 이런 E1이 존재를 하고 R2에서는 E1, E2가 존재를 하고 R3에서는 E1, E2, E3가 존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RN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RN에서는 E1, E2 쭉 가서 EN이라는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들이 R1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볼까요? R1에서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는 R1 자체를 스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R2에서 E1과 E2라는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죠. 그런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의 기하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각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이런 애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각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서로 1차 독립인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데 각이 살아있는 것의 최고봉은 뭐예요? 서로 90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E1, E2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R2 자체를 전체 스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직선 두 개만 있으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E1, E2는 굉장히 반듯하게 반듯하게 우리가 R2 자신을 스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고 잠깐 딴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E1, E2, E3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관계이면서 R3 자신을 스팬을 하는 거죠. 자, 한편 제가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원래 이제 이런 위치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 R2 평면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지금 얘가 있는 동네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이렇게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면 만약에 원점이 있으면 원점을 중심으로 내가 세 칸 왔지만 사실은 원점을 중심으로 30도만큼 돌았어. 그래서 세 칸 와가지고 30도만큼 돌았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평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360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R3 공간이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360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그 Z 방향으로도 360도를 가지고 있어서 각이 두 개가 인벌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XY 평면에서도 360도가 있지만 XY 평면과 Z 방향으로도 각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는 동네라는 것은 사는 R3라는 혹은 R2라는 동네라는 것은 각이 항상 개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각이라는 게 항상 개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를 사용을 할 때는 A, B라던가 A, B, C라던가 해서 그 위치에 대한 어떠한 각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는 좌표계 자신이 90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슨 아이돌에서 센터를 담당하는 것처럼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는 좌표계 자신이 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기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각을 담당하는 것은 그 각이 서로가 서로의 그 축이 서로가 서로의 90도였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로가 서로의 90도인 것이 누가 그런 90도의 역할을 해요? E1과 E2. 여기서는 E1과 E2와 E3 이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라고 부르죠. 근데 이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는 각이 조금만 살아있어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데 얘네들은 무려 90도야. 서로가 무려 90도야.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리 확실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해. 그 다음에 한계 1이라는 한계는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1이라는 한계는
R1을 스팬하죠. 그 다음에 1,0과 0,0과 0,1은 누구를 스팬해요? R2를 스팬을 하죠. 그 다음에 1,0, 0,0, 1,0, 0,1, 그 다음에 0,0,1이라는 E1, E2, E3는 누구를 스팬해요? R3 자신을 스팬하잖아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하니까 어때요? E1, E2, EN은 RN에서 지금 이 RN이니까 EN까지 간 거죠. RN에서 RN의 어떠한 서브스페이스 누구를 스팬하는 게 아니라 그냥 RN 자신도 RN의 서브스페이스이긴 하지만 RN 자신을 스팬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요. 요거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요 7장은 뭐 증명을 안 하려 해도 많은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워낙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잘 하는데 문과 학생들은 체크를 해보죠. 문과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 하는데 이걸 막 증명을 하면 거기서부터 더 힘들어해서 이제 공대가 아닌 공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문과 우리가 이제 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학교에서 배경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좀 증명을 자제를 하고 직관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 걸 보이려면 C1, E1 더하기 C2, E2 쭉 가서 더하기 CN EN 요렇게 이꼴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E1, E2, E3가 전부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이기 때문에 C1부터 이 CN까지가 상수가 전부 0일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두 번째 스팬하는 거를 보면은요. E1, E2 뭐 얘네들이 RN을 스팬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보냐면은 왜 스팬하냐면은 어떤 임의의 벡터가 아비추리한 벡터 X가 RN에 존재를 해요. X1부터 XN까지. 그러면 얘는 RN에 있는 어떤 아무 벡터나 다 되니까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인 거죠. 그러면 이 임의의 벡터는 RN에 있는 누구라도 이런 뜻이죠. 이 임의의 벡터 X는 X1이라는 상수 곱하기 1, 0, 그지? 0쭉 가는 거 2원. 그 다음에 X2라는 상수 곱하기 뭐 이렇게 생긴 애들.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XN이라는 상수 곱하기 쭉 가서 이런 애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X1이라는 상수의 2원, X2라는 상수의 2 쭉 가서 더하기 뭐 XN이라는 상수의 2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스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RN 자신을 스팬하기 때문에 RN에서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를 한번 보죠. 이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정리는 S라는 애가 V1, V2, VK로 있는 어떤 RN의 두 개보다는 더 많은 그런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자, S라는 벡터들의 집합은 두 개이거나 혹은 두 개보다 더 많은 RN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RN에 있는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해. 서로가 서로의 종속적이야. 1차 종속이야.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동치명제냐면은 S에 있는 어떤 벡터들은 그 앞에 있는 이게 이제 서로 그 앞에 있는 벡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어느 벡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줄을 세워서 이제 앞에 있는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S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S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무슨 말하고 동치명제냐면은 그 S 안에 있는 어떤 벡터들이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뭐 S 안에 뭐 V1
V2 뭐 VK 이렇게 있으면 이 VK라고 생각을 하면 이 VK가 앞에 있는 원소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잠깐 증명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은 그 정리 3.4절에 3점 이제 증명을 해보죠. 자, 얘는 지금 if and only if는 이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 두 개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먼저 증명을 할게요. 즉 S가 S에 있는 그 벡터들 중에 한 개가 서로 앞선 벡터들 혹은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면 그러면 걔네들은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이거는 우리가 3.4절에 여섯 번째 정리를 할 때 배웠어요. 3.4절의 여섯 번째 정리가 뭐냐면 RN에서 두 개 이상의 벡터들이 있는 S라는 벡터 집합이 있었을 때 걔가 리니어리 디펜던트일 필요 충분 조건은 S의 벡터 중에 뭐 적어도 하나는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섯 번째 정리가 있었어요. 3.4절의 여섯 번째 정리.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가는 거는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은 서포즈 하기를 S를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걔네들은 S에 있는 어떤 벡터들은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이 된다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뭐 되게 쓸데없는 증명인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가정은 뭐냐면 S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게 가정인 거죠. 얘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건 어쨌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K로 아까 K라 그랬으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말은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어떤 TI들은 일부 TI들은 이게 이꼴 제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는 제로는 아니다. 상수인데 전부 다는 제로는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TJ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난제로인 스칼라인데 그런 난제로인 스칼라 중에서 제일 큰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스칼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다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다시 놓을 수가 있냐면 T1 V1 더하기 T2 V2 더하기 쭉 가서 뭐 TJ VJ 이꼴 제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VJ 이꼴 제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TJ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중에서 난제로 스칼라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그냥 얘네들을 다시 배열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배열을 했는데 TJ는 뭐라고 그랬냐면 난제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TJ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TJ로 나눠주면 TJ의 T1의 V1 더하기 뭐 TJ의 T2의 V2 더하기 쭉 가서 TJ는 어차피 다 나눠줬으니까 TJ분의 TJ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VJ 제로 이꼴 제로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TJ는 0은 아니니까요. 상수 0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VJ 이꼴 얘를 요 앞에 있는 애를 쭉 넘겨보죠. 그럼 마이너스 뭐 TJ의 T1의 V1 빼기 뭐 TJ의 T2의 뭐 V2 빼기 쭉 이렇게 빼기로 갔다가 TJ의 TJ-1 VJ-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얘네들이 뭐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상수 벡터니까 얘네들이 누구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뭘 보이는 거예요? 어떤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 그러면은 어떤 그 벡터셋은 다른 벡터셋에 있는 어떤 벡터는 다른 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지금 증명이 끝난 거죠. 자,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됐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거기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교과서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이제 이 교과서만 읽어보면 내용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는 한데 조금 처음 보는 사람들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직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노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조금 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제가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예제가 뭐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얘가 이제 예제 4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제 4번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오랜만에 reduced row echelon form 혹은 row echelon for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리콜을 좀 하죠. 기억을 좀 해보죠.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간 거 말고요. 로우 에슐랭 폼까지 간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유니트가 아니고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로우 에슐랭 폼까지 갔다는 것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로우 에슐랭 폼에서 뭐 근데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 하더라도 혹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막 0이 아닌 그런 로우들이 막 등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잘못해서 0인 그 로우들이 막 등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0인 로우들은 빼고 0이 아닌 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0이 아닌 행들은 전부 1차 독립이에요. 다시 0이 아닌 행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겠네. 얘네들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세 개의 애들이겠네. 얘네들은 이런 두 개의 애들이겠네.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겠네요. 그죠? 이런 애들은 전부 행들끼리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자, 이거 사실 우리 잘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이걸 만들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에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기껏 막 얘를 0으로 만들어 놨는데 혹은 기껏 얘를 0으로 만들어 놨는데 연산하면서 이게 다시 살아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즉 다른 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는 이 1 때문에 다른 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 첫 번째 컬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좀 넓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는 이 아래를 전부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두 번째 행은 나머지 아래 행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우 에슐랭 폼으로 만들었을 때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우리가 만들기를 저기 아래 애들의 1을 만들어 놓은 그 앞쪽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에 거를 가지고 위에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이 만들어낸 거죠. 즉 서로가 서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상황인 거죠. 그죠? 즉 서로 아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위에 있는 애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리딩 1을 못 만들어내니까 왜냐면 그 아래는 전부 다 0이니까 그 리딩 1 그 아래는 전부 다 0이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행들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로우 에슐랭 폼은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로우 에슐랭 폼에 있는 그 행벡터들은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대부분 다 했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해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정리는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이것의 증명은 뭐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요 정리는 베이시스의 존재성에 대해서, 기저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 뭐 저하고 보던가 아니면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던가 하세요. 자, RN에 있는 난제로인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요. RN에 있는 난제로인 서브스페이스야. 그러니까 그 RN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RN 아래에 있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RN에 있는 어떤 서브스페이스 V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V라는 N은 베이시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 베이시스는 몇 개나 존재를 하냐면 n-most n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n-most n개 존재를 한다는 거는 되게 많아야 n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 그 뜻은 최고로 많으면은 n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죠. 예를 들어 R3라고 생각을 하면 R3의 서브스페이스는 누구예요? 뭐 원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막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들이 막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R3의 서브스페이스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은 R3의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없다고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R3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서브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한 개 있고, 그지? 그 다음에 R3의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라는 서브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두 개가 있을 것이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가 두 개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R3 자기 자신은 베이시스가 아까 우리가 캐노니컬 그 베이시스, 즉 그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 얘기를 할 때 아직 캐노니컬 베이시스는 안 배웠나요? 그래서 어쨌든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를 할 때 배운 것 같다. 자, 스탠다드 유니트 베이시스를 할 때 E1, E2, E3가 R3 자기 자신을 스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3 자기 자신은 베이시스가 3개 있어요. 그 다음에는 R3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서브스페이스도 존재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최고차 서브스페이스잖아요. 즉 제일 많아야 R3였을 때 3개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RN에 있는 서브스페이스는 RN에 있는 서브스페이스는 베이시스를 되게 많이 가져도 최고로 많이 가져도 n개밖에 못 가진다 이거예요. 자, 이 증명은 제가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증명은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증명의 스케치만 하는데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서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첫 번째 V1이 V에 있는 어떤 0이 아닌 벡터라고 했을 때 이 V라는 조그만한 V1이라는 벡터가 V라는 서브스페이스 자체를 스팬을 해요. 그러면은 스팬하면은 한 개가 스팬하면 우리가 한 개짜리니까 원하는 1차 독립인 집합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팬하고 얘가 이제 한 개짜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하고 그다음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어때요? V라는 애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V가 V1을 스팬하지 않아요. 스팬하지 않으면 그 벡터 스페이스 V에 V1과 스팬하지 않으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V2가 존재를 해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V2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V1의 몇 배를 가지고는 V1의 몇 배를 가지고는 V2를 만들 수 없는 그런 V2가 존재를 해서 그 V2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V라는 서브스페이스가 V1으로 스팬이 안 되니까 V1하고 V2로 V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V라는 서브스페이스를 스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차 독립인 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V2를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닌 것으로 선택을 했고 V1, V2는 V를 스팬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셋을 또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막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계속 확장을 시키면 RN에서 V를 스팬하는 어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을 계속 얻을 텐데 만약에 못 얻으면은 n 더하기 1개의 1차 독립인 벡터 셋을 얻게 될 거예요. V1부터 V2, V3 막 이렇게 V1, V1, V2, 뭐 V1, V2, V3, V1, V2, V3, V4 막 이렇게 나가니까 n 더하기 1개의 1차 독립인 그런 벡터셋을 얻을 거거든요. 그런데 Rn에서 1차 독립인 벡터셋은 at most n개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n 더하기 1개의 1차 독립인 벡터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베이시스인 그러니까 Rn의 서브스페이스인 V의 베이시스라면은 스팬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스팬하는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를 막 찾아 나가면 첫 번째는 그냥 디폴트로 되는 거고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스팬한 한 개로 서브스페이스가 스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로 서브스페이스가 스팬하지 않기 때문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한 개 더 잡아가지고 스팬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서 베이시스가 되는 애들을 막 찾아 나가면 n 더하기 1개짜리에 이르르면 이 n 더하기 1개짜리는 더 이상 스팬한다 하더라도 V라는 애를 스팬한다 하더라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의 정의인 스팬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n 더하기 1개짜리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셋은 찾을 수 없어서 그 V의 Rn의 서브스페이스인 V의 베이시스는 n개까지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역적, 귀납적 이렇게 생각하면 귀납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명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 정리가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RN의 서브스페이스 V는 되게 많아야 되게 커야 자기 자신이야 그지? 근데 자기 자신의 베이시스는 RN의 베이시스는 되게 많아야 n개의 벡터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n개의 벡터 그러니까는 n개의 벡터를 가지는 베이시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를 이게 한국말로 하려니까 되게 말이 꼬이네. 요 정리 영어로 다시 볼게요.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RN의 난제로인 서브스페이스가 V가 있는데 이 난제로 서브스페이스 V는 베이시스를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V의 베이시스는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벡터 1개짜리 베이시스, 벡터 2개짜리 베이시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한 개를 베이스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개가 최고냐면 n모스트 n개가 최고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베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있어요. 또 이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R3에서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봐요. R3에서 베이시스는 E1, E2, E3가 스탠다드 베이시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한 개는 베이스야. 그지? 응. 근데 E1, E2, E3 요 한 세트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E1, E2, E3는 R3를 스팬하는데 되게 반듯한 베이시스예요. 딱 90도씩 이루는 반듯한 베이시스인데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세 개의 서로 각이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는 직선들은 큐브 공간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어.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 기울어졌어. 이런 애들도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1,0,0하고 그 다음에 0,1,2하고 0,0,3 이런 애들도 우리가 공간을 이뤄내요. 그래서 이런 셋 얘도 R3의 얘도 R3의 베이시스고, 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놔도 R3의 베이시스가 돼요. 이거를 R3로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럼 R2로 볼게요. R2나 혹은 R3의 서브스페이스인 평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R2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R2는 1,0하고 0,1이 이루잖아, 그지? 그래서 1,0 E1하고 0,1이라는 이 2도 제일 훌륭한 베이시스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은 무조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1,0하고 0,1만 R2를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 1,0하고 이런 애들 1,2, 그러니까 1,0하고 예를 들어 1,2 이런 애들도 두 개의 직선이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해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 1,0하고 1,2 이런 애들도 또 훌륭한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이시스하고 이 베이시스를 복수형으로 뭐라고 그냥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정리는 뭘 얘기하냐면, 모든 베이시스 RN에 있는 어떤 난제로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RN에 있는 난제로 서브스페이스에 조금 빨리 설명해야 되겠다, 그죠? 시간이 다 돼가서 RN에 있는, 오늘은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작게 했잖아요. 수업을 조금 작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할 거예요. RN에 있는, 요번 주 수업 시수를 맞춰야 되니까. 자, 설명이 좀 길었어요. 이제 딱딱하게 빨리 하죠. RN에 있는 난제로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RN에 있는 난제로 스페이스는 아까도 봤지만 R3의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벡터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R2 여기 있는 평면을 스팬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벡터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이 평면을 스팬을 하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all BASES 베이시스들의 집합은 has the same number of vectors, 똑같은 수의 벡터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R3에 부분 공간인 평면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이렇게 생긴 벡터 두 개, 혹은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이렇게 생긴 벡터 두 개. 즉, 이 우리가 R3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E1, E2, E3 벡터 세 개, 혹은 이렇게 해서 아까 1,0,0, 0,1,2, 0,0,1 이렇게 설명을 했죠. 벡터 3개. 여기 설명을 했을 때도 E1, E2 벡터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해하고 1,0하고 1,2 벡터 2개. 즉, 베이시스, 똑같은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면 벡터의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어떠면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스팬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벡터의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증명이 조금 중요한데 자, 어쨌든 그래서 0이 아닌 부분 공간의 모든 베이시스들은 같은 수의 벡터를 가져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모든 베이시스에 들어가 있는 벡터의 수는 같습니다. 자, 우리 요것의 증명은 숙제로 내주면 죽는다고 하겠지? 요거 증명을 조금 숙제로 내주고 싶은데, 제가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증명은 숙제로 내주고 싶은데, 숙제로 내주고 싶은 증명도 많고, 여기 사실 푸는 문제도 많은데, 우리가 이 과목은 푸는 것에 중점을 두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보고 시간 되면 증명해 줄게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자, 요 얘 하나 보죠. 자, 이제 RN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누구예요? 서브스페이스죠. 걔의 베이시스들은
되게 여러 개 있지만 아니 왜 여러 개 있나요? RNA는 우리는 R3까지 밖에 못 그리니까요. RNA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생각했을 때 왜 베이시스가 여러 개 있죠? 왜 여러 개 있냐면 이런 애들도 베이시스, 이런 애들도 베이시스, 이런 애들도 베이시스, 이런 애들도 베이시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 베이시스들은 벡터가 한 개만 가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RNA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서브스페이스잖아요. 얘네들의 베이시스는 되게 종류는 많은데 RNA 원점을 지나는 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RNA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우리는 R3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대니까요. RNA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어쨌든 평면이니까 평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벡터는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Rn 자신을 생각을 해봅시다. Rn 자신. Rn 자신에 있는 모든 베이시스는 벡터를 몇 개나 가져야 되겠어요? n 개를 갖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이제 정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이 절을 끝내고 싶어요. 이제 설명이 좀 길었어요. 이 설명이 왜 길었냐면 7장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항상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좀 설명이 길었네요. 죄송하고. 자, 이제 정의를 할게요. 자, 5번째 정의는 뭐냐면은요. 이 정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차원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RNA V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항상 행동이 특이하니까 걔를 빼고 RNA 제로가 아닌 서브스페이스 인 V가 존재를 하는데 V의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V의 벡터의 수를 우리가 V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로는 항상 굉장히 특이하게 행동을 하니까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우리가 디멘전 제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자. 캐노니컬 베이시스 아직 안 배웠구나. 자, 어쨌든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5번째 정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자, RNA 제로는 항상 행동이 특이하니까요. 그 난제로 서브스페이스 중에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누가 봐도 직선은 1차잖아. 1차 그러니까 1차의 차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베이시스가 한 개 있으니까 우리가 1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RNA, R3밖에 그림을 못 그리니까요. RNA 원점을 지나는 평면인 평면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서브스페이스죠. 이 서브스페이스는 2차 RNA 2차원 공간이에요. 근데 눈으로 봐도 평면은 2차원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2차원 공간 평면은 벡터 2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벡터 2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R3를 생각을 해보죠. R3 자기 자신은 E1, E2, E3라는 3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3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차원 공간은 E1부터 EN까지의 N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어야 N차원 공간 베이시스 안에 베이스가 되는 벡터가 n개가 있어야 우리가 n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캐노니컬 베이시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캐노니컬 베이시스라는 것은요. 이게 그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게 표준해예요. 캐노니컬 솔루션 캐노니컬 베이시스 이런 애들은 표준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뭐 이런 거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AX 이꼴 제로 오랜만에 등장했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이것의 솔루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더하기 X 제로라는 그런 애가 없는 퓨어한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뭐를 아냐면은 여기에 이
이 V1부터 VS라는 V1부터 VS라는 이 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걸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불렀어요.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불렀는데 얘네들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가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노니컬 솔루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캐노니컬 솔루션 벡터 셋, 이 캐노니컬 솔루션 벡터 셋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이 뭐냐면 솔루션 서브스페이스잖아요. 이 솔루션 스페이스를 만들잖아요. 지금 그죠? 뭘로? T1, T2, TS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솔루션 스페이스를 스팬하잖아요. 그죠? 스팬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은 그렇게 우리가 뽑았으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팬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어떤 자격을 갖췄어요? 베이시스가 될 자격을 갖췄잖아요. 따라서 이 V1부터 VS까지의 벡터들은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팬하기 때문에 솔루션 스페이스의 캐노니컬 벡터들로서 그 솔루션 스페이스의 캐노니컬 베이시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 이런 솔루션 스페이스가 막 존재를 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에서만 솔루션 스페이스가 막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솔루션 스페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우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놈으로 V1, V2, VS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야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들을 뽑아냈는데 얘네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솔루션 스페이스를 스팬해내니까 스팬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캐노니컬 솔루션 벡터기는 한데 베이스를 이룰 어떤 그 자격을 갖췄으므로 이렇게 생긴 솔루션 스페이스에 이렇게 생긴 솔루션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V1, V2, VS가 된다 이 뜻인 거죠.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볼게요. 이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보던 그 개예요. 맨날 나오는 그 개예요. 그 2장이었나요? 2장에서 맨날 보던 그 애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보면 맨날 보던 그 애를 보면 얘의 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x는 R에 x는 R의 V1 더하기 S의 V2 더하기 T의 V3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 모르는 게 6개였거든. X1, X2, X3 뭐 해가지고 X6까지 모르는 게 6개에 식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600이 600이 사니까 2개의 이 파라미터가 존재를 해서 2개의 파라미터가 존재를 해서 식이 이렇게 솔루션 스페이스가 이렇게 식이 2개가 벡터가 2개짜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해봤더니 모르는 거 6개에 실제로는 모두가 0인 행이 막 등장을 하면서 모르는 거 6개에 식 3개만 실제로 있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몇 개나 살아남냐면은 3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가 V1, V2, V3가 나오더라 하면서 그 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솔루션 스페이스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 관계를 가져야 되고 걔네들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나야 X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X들이 들어가 있는 애가 솔루션 스페이스인 거죠. 근데 이 솔루션 스페이스에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X라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지금 스팬하고 있잖아. 누구 가지고 RST 가지고 스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V1, V2, V3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솔루션 스페이스의 캐노니컬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멘전이라는 건 뭐냐면 베이시스 안에 들어있는 벡터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베이스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지금 그 솔루션 서브스페이스 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에 솔루션 스페이스인 얘의 디멘전은 누구냐면
본디 이 솔루션 스페이스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니 말하자면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x1부터 x6가 있는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R6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왜? 벡터 보면은 컴포넌트가 6개 있잖아. 그러니까 R6로부터 왔는데 이 솔루션 서브스페이스, 솔루션 스페이스는 몇 디멘전이냐면 3디멘전인 거겠죠. 그래서 3디멘전짜리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여기를 되게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y는 3x 더하기 1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요거 누가 봐도 직선이죠. 직선이다. 어디 있는 직선이에요? x, y로 이루어진 직선, 동네에 있는 직선이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은 원래 있잖아.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 다음과 같은 식이었다. 어떤 x, y가 R2에 존재를 하는데 such that 어떤 리스트릭션을 가지고 이 x, y가 존재를 하냐면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특징을 가진 애들로만 모아놔 이런 뜻이었잖아요. 자, 즉 이 x, y는 R2, 2디멘전에 있었는데 식이 하나 등장을 하면서 식이 하나 차원이 어때요? 하나 빠졌죠. 그래서 2차원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한 개가 있으면 차원이 한 개씩 빠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그 R3에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z는 3이다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2x 더하기 4y 빼기 z는 1이다 x 마이너스 y 더하기 3z는 0이다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이걸 풀면 x, y, z는 이러면서 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디멘전이 없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식을 한 개 없앴어. 그러면 R3에 지금 식 2개니까 우리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모질라는 게 3 빼기 2여서 식이 2개여서 모질라는 게 파라미터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x, y, z는 점이 아니라 t1의 무슨 벡터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은 식이 2개면은 R3에서 디멘전이 1차원인 솔루션이 나오겠 더하기 x0 이런 식으로 디멘전이 1차원인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지금 얘는 서브스페이스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R3에서 식이 한 개 줄어들었어요. R3에서 또 식이 한 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면 평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인 어떤 그러니까 평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차원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Rn 차원에서 식이 한 개 등장을 할수록 차원은 한 개씩 깎아 먹어져요. 우리서 R3에서 식이 하나만 있어. 그럼 평면이야. 근데 R3에서 식이 하나만 있어. y 2x 더하기 3y 더하기 4z는 2예요. 평면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6z는 7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까요? 그럼 얘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이게 5y 더하기 10z는 9인 10g는 9인 xy 평면에서 xyz 평면에서 yz 상에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 힘든데 저기 벽에 붙어있는 YZ 상에 붙어있는 어떤 그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한 개만 있을 때는 평면이야. 그 다음에 식이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직선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식이 한 개 더 있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7z 이꼴 0 이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풀면은 점이 되잖아. 그지? 자, R3가 있어. R3에서 식이 한 개 있어. 평면이야. 그 다음에 R3에서 식이 2개 있어. 직선이야. R3에서 식이 3개 있어. 점이야. 자, 그러면은 R3에서 식이 한 개씩 등장할 때마다 차원은 어때요? 한 개씩 깎여 나가는 거죠. 그죠? 기하학적인 의미로서는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하이퍼플레인이 뭐였는지, 초평면이 뭐였는지 좀 기억을 되살려 보죠.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Rn에 있는 애들인데 Rn에서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뭐 AN XN 이꼴 제로인 애가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의 뜻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R2야. R2에서 하이퍼플레인은 x, y로 이루어진 R2에서 A1 x1 더하기 x, y를 우리 x1, x2라고 합시다. a1, x1 더하기 a2, x2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 뜻은 R2에서 직선이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이걸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면 a1, a2 도트 프로덕트 x1, x2 이꼴 제로인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 도트 프로덕트 x 이꼴 제로인 거라고 우리가 제로인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하이퍼플레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이퍼플레인 즉 직선 안에 있는 애들은 이 직선 안에 있는 R2에 있는 점의 모양은 x1, x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의 지금 주인은 누구냐면 그 시간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 x들이 있어. 근데 그 x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a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x라는 애의 특징은 a의 수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걸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R3라고 생각을 해봐. R3에서 x1, x2, x3라는 벡터가 있어요. 아니 말을 잘못했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이꼴 제로로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R3의 하이퍼플레인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이퍼플레인은 이렇게 생긴 애가 하이퍼플레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하이퍼플레인의 모양을 보면 하이퍼플레인은 a1, a2, a3 도트 프로덕트 x1, x2, x3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 식이 R3에서 누구인지를 아냐면은 평면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R3에 이렇게 생겨 있는 평면은 사실은 평면은 누구냐면 이런 x들이 그 R3의 평면들이지, 그지? 근데 이런 x들이 R3의 평면인데 그 평면을 누가 결정짓냐면 이 x1, x2, x3가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도트 프로덕트 x 이꼴 제로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a 도트 프로덕트 x라고 쓰면 이 평면에 늘 안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x라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걔는 누가 결정짓냐면 a가 결정짓는 거지. 그래서 이 x는 a에 의해서 결정짓는다는 뜻으로 apop,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걸 설명을 하고 싶어요. R2의 하이퍼플레인으로 인해서 하이퍼플레인이 하나 있으면 식이 하나 생기는데 차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R2의 직선이 됐죠. 자, R3에 있는 애들이 하이퍼플레인으로 모이면 식이 하나 등장을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면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R2에 있는 하이퍼플레인은 직선이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 디멘셔널한 피겨를 가져요. R3에 있는 평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 하이퍼플레인 평면은 어떤 피겨를 가냐면 투 디멘셔널한 평면을 가져요. 그죠? 피겨를 가져요. 만약에 R5가 있어. R5가 있으면 R5에 그 R5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R5에는 X1, X2, X3, X4, X5라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하이퍼플레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하이퍼플레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이퍼플레인에 들어가 있는 N은 누구냐면 이 하이퍼플레인은 누구냐면 이 하이퍼플레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은 XI들이겠지. 그런데 걔네들이 생긴 모양을 우리가 보면 괜히 5 했다. 너무 크다.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9이나 6를 7을 안 한 게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에 있는 놈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이 X가 하이퍼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누가 특징 지어줘? 이 A들이 특징 지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하이퍼플레인 X 안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A 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이퍼플레인의 입장에서 얘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R5에 있었는데 R5에서 식이 한 개 등장을 하면서 이 하이퍼플레인의 그 차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R2에서 하이퍼플레인의 피겨는 원 디멘셔널한 피겨였잖아요. 그 다음에 R3에서 하이퍼플레인의 피겨는 투 디멘셔널한 피겨잖아요. 투 디멘셔널한 피겨잖아요. 그 다음에 R3에서 그러면은 R5에서 하이퍼플레인의 피겨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4디멘셔널한 피겨로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퍼플레인의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하나의 식으로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제 지금 설명한 게 뭔지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이제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학적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Rn에 A라는 난제로 벡터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A로 이루어지는 하이퍼플레인이 존재를 하겠지. 그 하이퍼플레인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Rn이면 식이 한 개 있으니까 차원이 하나 다운돼서 n-1차원을 가진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예쁘게 쓰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Rn에 있는 난제로 벡터예요. A펍이라는 거는 Rn의 그 하이퍼플레인이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게 하이퍼플레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걸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2, 3n은 몇 개 있어요? n-1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1개의 프리베리어블이 있으면서 요 하이퍼플레인에 들어가 있는 디멘전은 n-1 디멘전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나 이제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x라는 n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n냐면 이 A펍이라는 하이퍼플레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하이퍼플레인에 들어있는 이 하이퍼플레인에 들어있는 x를 벡터는 아니죠. 하이퍼플레인에 들어있는 벡터는 아니에요. 하이퍼플레인에 들어있는 x를 우리가 표현을 했더니 n-1개의 프리베리어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n-1 디멘전이다. 그래서 A의 플레인의 디멘전은 n-1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나 요것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직관적인 설명을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그 7.1절 잠깐만 뭐 디멘전이 뭐냐 뭐 이런 거 잠깐만 리뷰를 하고요. 7.2절 베이시스의 그 성질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